이번 시간에는 R&D 사업계획서 전개의 세 번째 시간으로 사업성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술성 전개 단계에 이어서 자사의 어떤 역량을 표현했다면 다음으로 이 개발된 제품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출시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연구개발 성과를 크게 한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R&D에 대한 어떤 인풋이 있고, 이러한 인풋은 주로 이제 그 연구비라든지 연구 인력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아웃풋으로서 연구 성과물이 나올 것이고, 연구 성과물의 형태로는 주로 이제 특허라든지 시제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한 것이 이제 곧바로 연구 성과를 활용한 하나의 어떤 제품의 개선,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하나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본다면 1차적인 성과와 2차적인 성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1차적 연구개발의 성과는 주로 이제 과학적인 성과로 볼 수 있고, 2차적 성과로는 주로 이제 경제적인 성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문화적인 파급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성과를 크게 5가지로 나눈다면은 과학적인 성과와 기술적 성과, 그리고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그다음에 인프라 성과로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과학적 성과라는 것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과학적인 발전을 말하고,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논문이나 주로 특허 형태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기술적인 성과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제품화를 가져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성과를 통해서 실제로 시제품을 출시한다든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는 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매출 증대라든지 또는 일자리 창출, 이와 같은 형태들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성과는 기업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든지 또는 과학 문화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로 설명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곧바로 제품 개발과 사업화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신제품이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실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이 바로 기술 사업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시제품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실제로 시장에서 테스트 마케팅을 거쳐서 소비자가 수용되어진다면 그것을 제품화하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주로 이제 어떤 그 소량 단위의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나중에는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제품의 개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의 그 투자를 통해서 하나의 기업의 어떤 그 매출액 증대라든지 기업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화 단계에서, 사업화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곧바로 어떤 투자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계획이라든지, 판매 계획, 특히 이제 수출 계획,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기술 사업화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곧바로 이 사업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화 목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곧바로 이 제품 개발을 통해서 연구 개발의 어떤 그 성과물인 제품 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만큼 가져올 것인가, 또 그걸 통해서 매출액 증가를 얼마만큼 가져올 것인가가 되겠죠. 이와 같이 그 제품을 통한 직접적인 성과 외에도 조직 기업 전체적인 어떤 그 총 매출액 증가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 매출액 증가를 얼마만큼 가져오고, 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이 제품화를 통해서 얼마만큼 매출의 어떤 또는 그 매출액 증가를 가져올 것이냐를 에 따른 목표치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 외에도 매출액 외에도 어떤 그 기술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술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할 수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업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성과들을 하나의 목표치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화 목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매출액이라든지 매출액은 주로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주로 매출액 수준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사업화를 통한 매출액 증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러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추정치이긴 하지만 이러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만이 어떻게 보면 사업화 계획에 있어서 그것이 보다 더 타당하고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근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곧바로 시장에 대한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시장 분석과 그 산행 단계인 전체적인 거시 환경 분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거시 환경 분석은 크게 한 4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변화, 즉 사회적 이슈나 동향 분석, 그리고 기술 변화, 즉 미래 기술에 대한 예측, 그리고 어떤 경제 환경 변화, 환경 분석, 그리고 법 제도 변화 이런 부분에서 좀 거시적 관점에서 매크로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직접적인 그 시장에 대한 분석, 즉 시장성이라든지 고객에 대한 분석,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장성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장 분석을 통해서 결국 시장의 어떤 사이즈를 예측하고 이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매출액을 추정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매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사업성 전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시장성 분석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성을 분석하는 기법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제품 수명 주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교과서에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는 PLC, 즉 제품 수명 주기 분석법은 아마 잘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 수명 주기는 크게 한 4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나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신제품이 나온다면 도입기가 될 것이고, 이런 초창기 도입기에서의 매출 성장은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따른 시장 진입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 진입이 얼마만큼 빨리 일어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초기 시장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초기 수용자들이 얼마만큼 잘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성 분석에 있어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캐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캐즘 이론은 실제로 초기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였다가도 그것이 곧바로 어떤 그 시장에서 계속 성장하지를 못하고 수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서 큰 절벽에 하나의 절벽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고객 특성 분석을 통해서 이런 고객의 어떤 그 특성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다 더 차별화된 제품을 시장에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고객 특성 분석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실제로 고객의 어떤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엇인가, 그리고 고객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파악한다는 것이 곧바로 고객 특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고객 특성을 통해서 시장을 세분화한다든지 본인 회사가 정확하게 또는 이 개발한 제품이 정확하게 어느 시장에 타겟 목표적 시장을 둘 것이냐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 특성 분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바로 시장 세분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결국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구 통계적 주로 남녀 또는 연령대에 따라서 또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시장 세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제품 관련 기준으로 브랜드 충성도라든지 또는 인지된 혜택, 성능이나 서비스와 같은 인지된 혜택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세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어떤 고객의 어떤 특성, 어떤 산업
소비재와 같은 경우는 소비재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시장 세분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고객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회사의 규모라든지 지리적인 위치, 산업 유형에 따라서 시장 세분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식으로 고객 가치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에 대한 고객 가치가 높을수록 결국은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고객 가치를 분석을 통해서 고객 가치에 대한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고객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속성 비용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목표 동기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속성 비용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객의 어떤 가치라는 것은 주로 이제 고객이 기대하는 어떤 가치, 즉 그에 따른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즉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혜택에서 실제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로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목표 동기 모델은 고객이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즉 그래서 고객의 어떤 구매 동기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고객의 구매 동기에 초점을 둔 모델이 바로 목표 동기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성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곧바로 경쟁사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 경쟁사가 없다면 가장 좋겠죠. 이런 하나의 블루오션 상태에서. 그렇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겠죠. 실제로는 많은 경쟁자들과 서로 동일 시장에서 경쟁을 하거나 또는 유사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어떤 그 포지션,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놨을 때 그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켓 쉐어를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의 어떤 그 장점이나 단점들을 파악하고 실제로 이 개발된 제품을 어떤 포지션에 둘 것이냐, 시장의 어떤 포지션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하나의 단순한 그 포지션을 하는 방법으로서 포지셔닝 맵, 좌측의 그림과 같은 포지셔닝 맵을 이용함으로써 자사가 출시할 제품의 정확한 포지셔닝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쟁사 분석에 있어서 이 경쟁사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경쟁사에 대한 사업 계획을 간파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실제로 경쟁사를 분석하는 주요 요소로서는 경쟁사의 어떤 그 현재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경쟁사의 역량은 어떠느냐, 자사와 역량과 비교해서 장점 또는 약점, 강점을 서로 파악하고 여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경쟁사 분석 정보라는 것은 그 밑에 하단에서 보시다시피 경쟁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외에도 경쟁사가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라든지 또는 실제로 그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 그다음 마케팅 전략 또는 R&D 전략, 갖고 있는 특허, 생산 능력 이런 전체 또는 그 경쟁사의 어떤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로 사업계획서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 시장을 파악하고 그다음 객관성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객관성 있는 산출 근거를 위해서는 개발 대상의 기술에 대한 시장 규모를 제시하거나 또는 시장 규모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례라든지 실질적으로 시장 규모 파악은 일반적으로 유명한 주로 이제 그 마케팅 조사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례라든지 또는 소비자 조사라든지 또는 어떤 관련 논문이라든지 뉴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 제품의 어떤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통계치가 나와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이러한 시장 규모도 연차별로 또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해외, 또 한국 시장과 세계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출 규모나 향후 수출 규모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현황 파악이 되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하나의 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앞에서 시장의 어떤 그 경쟁사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경쟁사 분석을 보다 더 자세히 하기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제시된 이 표 정도의 수준에서 경쟁사와 그리고 그 경쟁사가 생산하는 제품 현재의 어떤 시장 가격, 뭐 물론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도 파악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 경쟁사의 판매액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자사의 어떤 수요처가 어디냐를 파악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수요처를 확보했느냐가 곧바로 R&D 과제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수요처 파악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이러한 수요처에 대한 파악에 대한 정보들을 지금 하단의 표와 같이 각 수요처도 국가 수출할 아이템이 있다면 국가별로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수요량이나 거기에 따른 판매 가격, 그다음 그와 관련된 제품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공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스피커 인식 장치 관련된 사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그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경우인데, 실제로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어떤 기업체 수라든지 또는 실제로 현재 매출액 이런 데이터들을 통계 자료를 뽑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유명 마케팅 조사 기관이 조사한 하나의 조사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본인이 직접 그런 시장을 다 조사해서 통계 자료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가 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그 그래프 형태로 표시하는 것, 주로 이제 연도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좋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자료에 대한 소스를 반드시 표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자료의 소스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한 조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밝히는 데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으로 제품화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장 조사가 일어나고 출시한 제품이 결정되었다면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산하고 또 그러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런 판로를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또는 판매 전략 또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제품화 계획을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아래 표와 같이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판매처, 그 다음에 판매 단가, 그 다음에 연간 생산량, 그 다음에 예상 판매 기간, 판매 총액, 또 관련 제품, 이와 같이 하나의 그 제품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형태로서 먼저 제시하고, 이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제품화를 생산량이 많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사가 직접 생산할 것인가 또는 OEM으로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산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또 그 수요가 많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생산 캐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울러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수요처를 발굴하고 이러한 수요처로부터 어떤 가장 뭐 확실한 방법은 이 수요처의 뭐 확답을 받는 것, 수요에 대한 앞으로의 뭡니까 구매 계약서라든지 구매 확약서 같은 것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요처에 대한 어떤 구매 확약서를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후속 투자 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표와 같이 단순하게 후속 투자 계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품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실제로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제품화에 따른 어떤 투자 계획을 투자라는 것은 결국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 어떤 제품화를 통해서 시장 진출한 이후에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때 이제 비용으로서는 크게 생산 비용 외에도 특히 이제 이 마케팅 비용, 즉 유통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또는 홍보라든지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들이 소요되고 이러한 비용을 추정하고 이러한 비용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할 필요가 있겠죠.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자본 조달이 실제 쉽지 않습니다. 물론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는다든지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런 공개 주식 시장의 공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은 당장 창업기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또 다른 대안으로는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ICO와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본 조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고용 창출 계획에 대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시면 단순하게 그냥 신규 고용을 얼마 정도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특정한 제품 개발을 또는 R&D 과제 수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고용할 인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간접적인 이러한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파급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필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고용에 따른 장기적인 중장기 또는 5년 정도의 고용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술 인력에 대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R&D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종업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어떻게 스탁옵션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기술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들을 주로 채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일 채용 공제, 특히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마지막 사업화 계획에 대한 간단한 하나의 요약표로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연도별 제품, 실제로 어떤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면 거기에 대한 후속된 어떤 보다된 어드밴스된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계획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소요 인원이라든지 제조 시설, 생산 시설 또는 시험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생산 캐파를 얼마만큼 늘릴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판매액에 이와 같이 하나의 일목요연한 표 형태로서 마지막에 제시함으로써 평가자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기술 개발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난관이 봉착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성 분석에 대한 사업화 계획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주로 이제 마케팅 계획, 그 다음에 생산 계획, 그리고 투자 계획,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인력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계획 수립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사업 계획서 잘 작성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가의 R&D 과제도 잘 받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개발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여 큰 성과를 이루어서 하나의 좋은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번 디딤돌 창업과제 연계 지원을 담당한 담당자로서 꼭 본 강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수정을 하셔서 반드시 최종 선정까지 되시길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기업의 R&D 역량으로 창업진흥원 추천 기업으로 선정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기정원 SM텍에 게시된 공고문을 꼼꼼히 숙지하셔서 반드시 최종 선정까지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스마트 창업진흥원 초기창업부 오길영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